하버드에서 열린 국제포럼. 그 자리에서 한 교수가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처음엔 모두 비웃었죠.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다는 건가? 하지만 단 10분 뒤 그들 모두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도대체 한국이 가진 자원은 뭐였을까요? 처음엔 그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렸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라니.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나 경제력이 아닌 우리의 작은 일상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도현입니다. 34살 외교부에서 8년을 일하다 지금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저는 전 세계 외교 경제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발표 전날 밤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마음은 고향 부산 바닷가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자원이 없어도 바다가 있으면 먹고 산다. 바다는 길이다. 어릴 적 아버지는 부산 어민이셨죠. 거친 파도와 싸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바다는 우리 가족의 삶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버드에서는 누구도 바다를 자원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땅속에 묻힌 것들만 자원이라 부르죠.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발표는 항상 거대하고 화려했어요. 석유가 어쩌고 천연가스가 어쩌고.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죠. 사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원이 없다는 건 태생적 한계라고. 우리는 운이 없었던 거라고. 하버드에 와서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 그래서 한계가 있지. 교수들의 눈빛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의 말투에서 항상 그 뉘앙스를 느꼈죠. 특히 중국 유학생 장웨이는 기회만 있으면 한국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윤, 너희 나라는 결국 중국이나 미국 같은 자원 강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현실이야. 그의 말에 처음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자원 대신 방향이었어요. 땅속이 아니라 바깥으로, 위로, 멀리 뻗어나가는 힘.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 해운 물류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보던 그 지도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이 보였습니다. 연결이 보였죠.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무수한 항로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원이었던 거예요. 에드워드 노먼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이자 이번 포럼의 좌장이십니다. 60대의 국제정치학 석학으로 차분하고 냉정한 분이시죠. 발표 전날 교수님께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자원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땅 속에 있는 것만 자원이라면 한국 같은 나라는 영원히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관점이군. 내일 모두에게 들려주게. 오늘 이 발표가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게 된 이야기죠. 보스턴 하버드 국제자원포럼 2025, 주제는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 자원인가 연결성인가입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와 외교관들이 참석했고 한국인 발표자는 저 혼자뿐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순서죠. 포럼장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장회의는 벌써 와서 앉아 있었어요. 베이징 대학 출신의 중국 외교부 차세대. 인재로 불리는 그는 자원과 힘 중심의 현실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발표 전 장회의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윤,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어. 특히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 궁금하군.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늘은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현명했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죠. 도연아, 바다는 길이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모두 자원 강국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자원 없는 나라 대표인 저.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1965년 중동의 작은 나라 요르단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예상치 못한 도입부에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했죠. 요르단은 석유가 없었습니다. 천연가스도 없었죠.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이었고 물마저 부족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카바항이라는 작은 항구였죠. 슬라이드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요르단의 유일한 바다 출구인 아카바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요르단은 이 작은 항구를 통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연결성을 선택했죠. 그리고 지금 요르단은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시 쉬고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장웨이의 얼굴에 약간의 의아함이 스쳤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더 극적인 선택을 했죠. 우리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들었어요. 슬라이드가 바뀌며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의 모습이었죠. 한국은 석유가 없습니다. 천연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슬라이드에 부산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웅장한 항구의 모습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현재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동하죠. 자원 없는 우리에게 바다는 선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장웨이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배를 만들었어요. 슬라이드가 바뀌며 거대한 조선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풍경이었죠.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현재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입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40% 이상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죠.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담긴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의 조선 점유율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한국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했고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죠. 슬라이드를 넘기니 세계 해상 물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수많은 항로들이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물리적으로는 반도지만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 있습니다.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다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를 통해 우리는 세계로 나아갔어요. 이 말에 장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진지해져 있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바다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중국이 바다를 막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결국 자원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장웨이의 도발적인 질문에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장웨이 씨.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공해는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 우리는 반도체, 조선, K컬처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체 경로를 준비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해양 국가의 강점입니다. 육로는 봉쇄될 수 있지만 바다는 쉽게 봉쇄할 수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세안, 인도, 중동, 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이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에 사람을 키웠고 기술을 만들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슬라이드를 넘기자 세계 각국의 기술 혁신 지수와 교육 경쟁력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과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제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했던 눈빛들이 이제는 집중과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나타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중단하고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우리는 두뇌를 자원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키웠고 기술을 개발했죠. 장웨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롱이 아닌 진지함이 엿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화까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며 BTS의 공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이었죠. K-팝, K-드라마, K-뷰티. 이것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원이죠. 문화 자원입니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2024년 기준 약 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보유한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에 세계와 연결되어야만 했어요. 바다를 통해, 기술을 통해, 문화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이 우리의 진정한 자원이 되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이 중심이 되어 뻗어나가는 수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무역선, 통신망,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선들이었죠.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폐쇄된 나라는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번영할 수 없죠. 반면 연결된 나라는 자원이 없어도 번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청중을 한 번 더 둘러보았어요. 이제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장웨이는 말없이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위에는 K조선소와 BTS 공연 영상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히토류. 이것들은 분명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는 유한한 자원이죠. 반면 우리가 선택한 연결성은 지속 가능한 자원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의 환경보호 및 탄소 중립 관련 지표가 나타났어요. OECD 국가들 중 탄소 중립 달성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했기에 오히려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었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구조를 갖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발표장 뒤쪽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미국과 유럽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인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휘청거렸을 때
한국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석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했기 때문이죠.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1970년대 한국의 석유 수입량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차트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했죠.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에너지 믹스 변화 추이가 나타났어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석유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체 에너지 비중은 늘어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전환 기술은 다시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기술은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기술 수출 관련 데이터가 담긴 차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그린 에너지 기술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원이 부족했기에 우리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이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죠.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라이드에는 OECD 국가들의 교육 투자 비율과 교육 성취도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교육 투자 비율이 높고 교육 성취도도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자원이 부족했기에 인적자원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PISA 국제학업 성취도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중 중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 대답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이공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죠.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5.6%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3.1%나 일본 3.2%, 중국 2.4%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자원이 없었기에 우리는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장웨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훨씬 진지했어요. 윤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력과 연결성을 갖추었다 해도 결국 원자재는 수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전히 한계가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장웨이 씨.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부가가치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원자재 가격과 완제품 가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의 국제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2입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으로 만든 고급 반도체 칩의 가격은 무려 10만 달러에 달하죠. 무려 5만 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 경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원자재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원자재 수입 국가 분포가 시기별로 나타나 있었어요.
초기에는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수입선이 점차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 대체 소재 개발, 자원 효율성 향상 기술 등이 그것이죠. 미래 기술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자원 대체 기술 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자원이 없다는 한계는 오히려 우리를 더 혁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무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진지하게 저의 발표를 듣고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이 선택한 바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슬라이드를 넘기자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의 해상 무역로가 파란색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바다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세계와의 연결이었고 기회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수 있지만 바다는 영원히 우리를 세계와 연결해주는 길이죠. 심호흡을 한 후 마지막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연결성입니다. 자원은 중요하지만 연결성이 없다면 그 자원은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원이 없더라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부터 현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였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었지만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을 통해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죠. 이것이 바로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순간 포럼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에드워드 노먼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1명, 2명. 곧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단상에서 내려오자 에드워드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윤, 놀라운 발표였어. 내가 지도한 학생 중 가장 인상적인 발표였다고 말하고 싶군. 교수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갑자기 모든 준비 과정에서의 고통과 불안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이건 내 공로야. 너는 우리 모두에게 자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했어.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관점이었습니다, 윤 박사님. 우리는 항상 자원을 땅속에서만 찾았는데 당신은 바다와 사람에서 찾았군요. 캐나다 대표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혁신을 만든 거죠. 러시아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윤 박사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연결성에는 약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배울 점이 많군요. 모두가 제 주변에 모여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술 혁신 전략, 문화 수출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 출신인 제가 갑자기 포럼의 중심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질문들에 답하면서 문득 장웨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이 이어진 후 포럼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많은 대표들이 명함을 건네며 추후 연락을 요청했고 몇몇은 한국 방문 계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성과였어요. 포럼장을 나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 뒤를 돌아보니 장웨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발표 잘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장웨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장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의 발표는 내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 중국은 항상 자원의 힘을 믿어왔어.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강대국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지. 장웨이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너의 발표를 듣고 나니 단순히 자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연결성.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창의성과 혁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장웨이는 항상 자신감 넘치고 때로는 오만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도 늘 배우고 있어. 중국의 기술력과 규모는 정말 대단하니까. 제 말에 장웨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너희 나라 강하네. 난 이제 좀 알 것 같아. 아, 그리고. 장웨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BTS 나도 좋아해. 근데 그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예상치 못한 고백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경쟁 관계의 대표가 아니라 그저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또래였어요. 비밀 지킬게. 다음에 BTS 콘서트 있으면 같이 가자. 장웨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갈라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보스턴의 항구가 보였습니다. 배들이 오가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곱씹으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만약 아버지가 오늘 발표를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휴대폰을 꺼내 부산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아, 어떻게 됐나? 발표는 잘했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항상 걱정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네, 정말 잘 됐어요. 모두가 한국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가? 바다가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 말씀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맞다. 바다는 우리에게 늘 길이었지.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은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도연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오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긴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한국의 가치와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린 시절 부산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바다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도연아, 저 바다 너머에 세상이 있단다. 언젠가 너는 그 세상으로 나아갈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바다는 한계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거리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번 여정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바다가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우리는 꿈을 실었어요. 누구도 주지 않았던 기회. 우리는 바다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석유는 없지만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성, 창의성, 그리고 도전 정신이죠. 이것들은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며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스턴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너머에는 한국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더 넓고 깊어 보였어요. 마치 우리의 가능성처럼.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자원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아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었다. 한계가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더 혁신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바다를 통해, 기술을 통해, 문화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다 너머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있는 나라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자원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전하는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감동 한아름은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